그걸 이제 친한화파 아니면 친 ASMPT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가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다가 장비를 공급하자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확 커졌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4월 셋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배터리, 반도체 이렇게 각각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관련된 내용 준비했으니까 혹시 TSMC에서 왜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바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의 갈등 이슈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하는 회사죠. TC 본더는 우리가 HBM을 만들 때 보통 D램 조각을 이렇게 8개 아니면 12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쌓아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붙여야 될 텐데 이걸 붙일 때 열압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줘서 이걸 붙이는데 그걸 붙일 때 사용하는 본더가 이제 TC 본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TC 본더는 거의 대부분 한미반도체가 공급을 했고요. 장비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비를 하나 공급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유지보수 인력들이 따라 붙죠. 되게 장비 대수가 많거나 아니면 안정화 기간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파견이 돼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안에 한미반도체 직원이 한 6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야 전부 다 다시 들어와. 그래서 철수를 시켰고 그리고 이 유지보수도 앞으로는 이제 돈 받겠다. 그동안에는 무료였는데 이제 SK 하이닉스야 돈 내라. 그리고 TC 본더 가격도 갑자기 28% 인상했다고 합니다. 보통 TC 본더 한 대에 30억 정도 하거든요. 앞으로 40억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 가지 이제 트리플로 땅땅땅 한 건데 60명 철수하고 유지보수 유료 전환하고 그 다음에 TC 본더 가격 올리고 이 세 가지 공격을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하이닉스에다 한 건데 거의 찰떡궁합처럼 잘 맞았던 회사가 이렇게 왼수처럼 변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죠. 올해 초에 SK 하이닉스가 구매 정책을 좀 바꿔서 한미 반도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수급해오던 TC 본더를 하나세미텍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3월 27일 그리고 3월 14일 한 10여일 사이에 두고 똑같은 금액의 공시가 두 번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 같은 거 두 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각각 다른 겁니다. 210억 원, 210억 원이죠. 제가 아까 TC 본더한테 얼마라 그랬죠? 30억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7대인 거죠. 이것도 7대죠. 그럼 합쳐서 총 14대를 하나세미텍에 발주를 한 건데 올해 SK 하이닉스가 발주할 TC 본더의 물량이 한 50대 안팎이라고 합니다. 작년 연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60대, 70대 정도 살 것 같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유에선지 어쨌든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안팎을 발주를 할 건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14대를 하나세미텍에다 준 거죠. 이건 초유의 상황이라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50대 이거 다 먹을 줄 알았는데 14대를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ASMPT라는 또 다른 경쟁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고요. 그런데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건 결정적으로 벌어진 건 이제 올 초에 있었던 그 하나세미텍으로의 발주이겠지만 사실 두 회사의 사이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건 작년 초에 이미 감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먼저 마이크론에다가 TC 본더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제 상호 간의 독점적인 관계인 줄 알았는데 한미반도체가 먼저 마이크론에다가 공급을 하니 SK 하이닉스는 하나세미텍에다가 발주를 한 거거든요. 굳이 따지면 누가 먼저 외도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먼저 이제 마이크론에다가 한 거는 맞다. 근데 이렇게 봐야 되죠. 뭐 팔 수 있죠. 장비 회사가 뭐 꼭 한 개 고객사만 놓고 영업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정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캐리를 해서 한미반도체의 어떤 TC 본더 경쟁력을 좀 끌어올렸다. 이런 정서가 내부에 좀 있고 한미반도체는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완전 우리의 독자 기술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워낙 사이가 좋았고 그 다음에 TC 본더의 절대 물량을 SK 하이닉스가 사가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절대 매출을 하이닉스로부터 벌어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을 때 상관없었는데 이제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도 우리가 계속 한미반도체에만 발주를 했다가 나중에 저 회사랑 사이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이원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파들이 있었대요. 내부에 이제 그걸 이제 친한화파 아니면 친 ASMPT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파벌을 이루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가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다가 장비를 공급하자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확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의 장비를 발주를 내는 그 사태까지 이뤄졌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서로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 장비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한 100여 대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100여 대에 이제 플러스 올해 50대까지 하면은 한 150대 정도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절대 다수를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동안에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했던 분들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 유지보수 가격도 이제 유료로 책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차질을 빚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래긴 달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서도 좀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경영진이 최근에 한미반도체 인천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좀 세게 나가고 있어서 지금 사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구매 정책을,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에 이원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다 하면 한미반도체 또한 마이크론이라는 또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마이크론에서 뭐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벼랑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좀 모쪼록 잘 풀리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LG가 1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철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시작은 지난 2022년에 시작된 건데요. 당시에 Non-Binding Agreement, 그러니까 상호 구속력 없는 어떤 협정을 했는데, 거기 협정에 참여한 회사가 LG엔솔, 화학,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화유, 이거는 중국 회사죠.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채굴부터 재련 정제 과정을 거쳐서 전구체, 양극재까지 다 거기서 생산해보자. 물론 배터리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 당시에 프로젝트 규모가 9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하면 뭐 11조, 12조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여기 뭐 넌 바인딩인 거 보면은 어차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결국은 철회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뉴스를 보면 또 캐즘이구나. 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니까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도 생산 안 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더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 같아서 오늘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LG가 인도네시아랑 이렇게 손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인도네시아에 니켈 매장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매장량의 42%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접기로 했다는 건 결국엔 니켈의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거든요. 니켈이 뭐죠?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NCA 그리고 NCM 양극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이 각각의 이제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양극재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더라. 대신 이 세 개는 좀 비싸더라. 비싸지만 어쨌든 좋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원소 중에서 구성비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 N이죠. N. 니켈입니다. 니켈. 왜냐하면 3원계 배터리는 니켈을 많이 쓸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로 떠올랐고 2020년에 인도네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떻죠? NCM, NCA 필요 없고 LFP가 최고죠. 여기 보면 2021년부터 LFP가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50%가 이제 LFP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국내 회사들은 LFP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이거는 좀 로우밴드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엔솔이나 SDI, SK온도 굉장히 좀 늦게 개발에 착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내 회사들이, 국내 배터리 셀 회사들이 중국 대비해서 좀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이면에는 배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슬로우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LFP 배터리 생산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LFP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3원계만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 포지션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캐즘이라고 하면 캐즘이 끝나면 다 같이 이제 잘 살아보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캐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이 흔들리고 있다면 캐즘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런 뉴스가 더 심각한 뉴스입니다. 자, 마지막은 TSMC가 컨콜에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개발 동향을 공식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7일에 TSMC의 1분기 컨콜이 있었는데요.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뭐 실적 발표야 뭐 뉴스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거고 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웨이저저 CEO가 컨콜에서 이제 PLP 기술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좀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지가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얘기하면 아직은 feasibility study
단계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스터디하고 있다. 뭐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TSMC CEO가 공식 석상에서 이 PLP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봐서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년치 컨코를 다 뜯어봤거든요. 이거를 다 들어본 건 아니고 이 TSMC에서 친절하게도 이 스크립트를 다 올려놨습니다. 각 분기별로 스크립트를 다 올려놔서 스크립트에서 제가 찾기 기능으로 PLP 아니면 패널 레벨 뭐 이렇게 다 검색해봤더니 2024년 2분기에 처음으로 이거를 공식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웨이저자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널 레벨 패키지가 우리는 아직 좀 뭐랄까 성숙도는 좀 낮은 상태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양산까지는 최소한 3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직 3년 남았구나. 그럼 24년에 3년 남았다고 했으니까 2027년은 돼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가지 했는데, 여기 보면 그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양산이 이루어지게 될 그 3년 동안에 우리는 지금 레티클 사이즈 10배 되는 칩에 대한 마땅한 솔루션이 없다. 우리는 지금 5배, 6배까지만 칩 사이즈를 서포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레티클 사이즈라고 하는 건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858제곱밀리미터. 이게 왜 정해져 있냐면,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칩 다이 사이즈가 858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레티클 사이즈의 3.3배다, 5.5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곱하기 3.3 곱하기 5.5 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지금 2024년에 이제 이걸 얘기했었으니까 지금은 요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에 TSMC가 생산하던 코어스 패키지에서 이 칩 다이 사이즈의 크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로직과 HBM을 다 합친 겁니다. 그걸 합쳤을 때 3.3배였어요. 요건 우리가 서포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5.5배가 되면 이것도 서포트 할 수 있다. 아까 5배, 6배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년에 나올 건데, 내년에는 일단 5.5배까지 올라가고, 근데 2027년이 되면 8배 올라갑니다. 8. 그러니까 858 곱하기 8배까지 로직 칩과 HBM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걸 다 서포트 하려면 지금 우리가 마땅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8배가 되냐면 이만큼입니다. 여기 HBM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HBM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로직이라고 쓰여 있는 게 이게 GPU, NPU, CPU, 어쨌든 프로세스 유닛들 있잖아요. 이게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요 여러 개와 HBM과 여기는 HBM 뭐 한 12개 쭉 줄줄 서 있을 텐데, 그놈들을 한 번에 패키지할 수 있는 요 밑에 인터포저, 이 인터포저의 크기가 8배까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실리콘으로 어떻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8배까지 커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웨이저자 CEO의 얘기는 이 코어스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2.5D 패키지 혹은 3.5D 패키지를 할 때 레티클 사이즈의 8배 혹은 10배까지 만약에 이게 늘어나게 돼버리면 그거는 지금의 인터포저는 되지 않고 PLP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PLP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TSMC가 8,500억 원에 이노룩스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LCD 공장을 인수를 해서 여기를 지금 내부를 개조를 해서 일부는 코어스 생산 라인을 짓고 있고, 거기에 일부는 또 할애해서 PLP 지금 시험 라인을 뭐 지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TSMC가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관련해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2024년 EQ 이때 컨코어를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25년 1Q 최근에 한 거죠. 가장 최근에 한 25년 1Q의 컨코어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뭐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저처럼 스크립트를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2개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알아봤는데, 제가 배터리 관련해서 안테나 시간이나 아니면 이지큐 포스트 시간에 항상 좋지 않은 말씀만 드려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LG, 삼성 SDI, SK온 해가지고 3사가 합쳐서 그냥 K 배터리를 하나 설립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물론 그 방법론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누가 그럼 이거를 경영권을 가지고 뭐 그냥 치열하겠지만, 이게 뭐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 디스플레이 회사들 합쳐가지고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죠. 근데 물론 뭐 망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뭐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